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랜드로버 신형 디스커버리 5 모델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실내 기능과 공간, 옵션에 대한 리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시승 차량의 스펙은 디스커버리 5 P360R 다이나믹 SE 트림으로 직렬 6기통 가솔린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탑재된 최상위 트림입니다. 외장 컬러는 산토리니 블랙 컬러이며 순정 블랙팩이 적용되어 올블랙 컬러를 하고 있어 엄청난 포스를 내뿜고 있는데요. 디스커버리는 작년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헤드램프와 전면부 그릴, 하단 범퍼 디자인을 새롭게 바꾸었고, 이 시승 차량은 R 다이나믹 패키지가 적용되어 더욱 공격적이고 스포티한 범퍼 디자인을 가졌고요. 방향 지시등은 다이나믹 시퀀셜 타입이 적용되어 순차적으로 점등되는 멋진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순정 블랙팩이 적용되어 전면부 디스커버리 로고와 라디에이터 그릴이 모두 블랙 컬러로 마감되어 이 차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켜줍니다. 랜드로버에서 제공하는 블랙팩이란 원래 크롬 소재가 적용되었던 부분을 모두 블랙 컬러로 바꿔주는 출고 옵션입니다. 측면부에서 눈에 띄는 몇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7인승 SUV답게 상당히 넉넉한 3열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3열 공간에 대한 자세한 공간 리뷰는 잠시 후에 제가 직접 타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휠은 기본 21인치 휠에 P360R 다이나믹 전용 디자인과 블랙 컬러가 적용됩니다. 타이어는 피렐리 올 시즌 타이어가 기본이네요. 그리고 디스커버리 측면 디자인의 특징은 계단식 루프를 갖췄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뒤로 갈수록 더 높은 헤드룸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이 앞, 뒤, 좌우 모두 탑재됩니다. 오늘 디스커버리 5 P360 시승 차량은 브리티시 오토 동대문 전시장 류익현 주인님께서 차량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디스커버리 및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차량 고민 중이신 분들께서는 류익현 주인님께 상담 받아보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거예요. 전면부는 슬림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가졌다면 후면부로 갈수록 디스커버리 4가 가졌던 박시한 매력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높은 전고와 넓은 트렁크로 인해 완전한 사각형으로 보이는 후면부는 디스커버리만이 가진 특징이며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테일램프와 하단 범퍼 디자인 위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단 범퍼 디자인이 조금 더 일체감 있게 바뀌어서 위로 높은 차체를 좀 더 안정감 있게 보이게끔 해주고 있죠. 후면부 디스커버리 레터링은 전면부와 달리 완전한 블랙 컬러가 아닌 약간 매트 블랙 혹은 다크 실버 같은 컬러로 되어 있어 또 다른 느낌을 전해주는데요. 테일램프 역시나 시퀀셜 타입으로 되어 있어 전면부 헤드라이트와 통일성을 갖추고 있어 순차적으로 드르륵 점등이 되는 방식입니다. 밤에 보면 정말 멋진 그래픽을 보여주는 테일램프죠. 디스커버리 5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잘 다듬었고 블랙팩 적용으로 인해 디스커버리의 매력을 더욱 진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디스커버리 5 실내에 타서 인테리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디스커버리 5 P360R 다이나믹 SE 모델의 인테리어 실내 기능, 공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핸들 왼쪽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스커버리 5 같은 경우에는 차량 크기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사이드미러 역시나 상당히 커다란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디펜더와 사이드미러 크기를 비교해 본다면 디펜더가 사이드미러 크기가 좀 더 커요. 디펜더는 세로로까지 크기 때문에 상당히 커다란 사이드미러 가지고 있는데 디스커버리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창문 같은 경우에는 이중접합 유리는 아닌데 유리 자체가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소음 차단 능력 한 100km까지는 되게 정숙한 그런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특이한 부분은 여기 사이드미러 조작하는 버튼과 오토 윈도우가 모두 다 이 위쪽 도어 트림에 있다는 부분이고, 차일드락 버튼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을 올려놓고 이렇게 창문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게 또 랜드로버 차량, 레인지로버 차량들의 특징이죠. 그리고 사이드미러를 접을 때는 이 양쪽 버튼을 동시에 눌러주셔야 사이드미러가 접히고 펴지게 됩니다. 이게 또 랜드로버만의 특이한 부분이죠. 이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메리디안 사운드 기본 적용되어 있고, 도어 트림의 소재도 되게 탄탄하면서도 약간 만져보면 엠보싱 같은 그런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재도 만졌을 때 촉감이 상당히 특이해요. 이 하단부를 보게 되면 문 잠그고 여는 버튼, 메모리 시트는 3명까지 저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버튼 구성들도 이렇게 각지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상단부에는 하얀색 스티치를 통해서 좀 더 고급감을 높였고요. 여기 하단에는 또 다른 소재로 이렇게 여러 가지 소재를 사용해서 마감 처리를 해놨고,
이 안쪽 손잡이 부분은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는데 상당히 넓어요. 한 뼘 정도 되는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고, 도어 캐치는 요 밑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있어서 처음 타시는 분들은 잘 못 찾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를 당겨서 이렇게 팔꿈치로 이렇게 밀어서 열곤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기 때문에 좀 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단에는 지금도 물병이 이렇게 수납되어 있는데 상당히 넓은 수납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전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과는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약간 동글동글한 느낌이 있었다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디펜더 스티어링 휠 디자인과 똑같아졌어요. 그런데 달라진 부분은 이 소재가 디펜더랑 다릅니다. 디펜더는 약간 무광이고 디스커버리 5는 유광 소재로 되어 있어요. 이 소재도 실제로 보면은 상당히 멋집니다. 이 핸들 디자인도 상당히 터프한 느낌이 들면서 랜드로버 브랜드만의 그런 상징성도 보여주는 핸들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크게 보면 4스포크 타입으로 되어 있고, 근데 직경이 상당히 큽니다. 직경이 성인 남자 손으로 2뼘 정도 돼요. 그래서 직경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약간 유턴을 할 때라든지 코너를 돌 때 확실히 좀 크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이 홈커버도 지금 손바닥만 합니다. 홈커버도 크고 차량 자체가 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런 부품들의 크기도 크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여기는 디스커버리라고 모델명이 적혀 있습니다. 디펜더는 디펜더라고 적혀 있었죠. 핸들 왼편에서는 계기판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기능들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전 꼭 다음 꼭 볼륨 조절까지 있는데, 볼륨 조절에서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누르면 보통 음소거가 되잖아요. 근데 음소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소거 하려면 이걸 빠르게 내려야 돼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냥 눌러서 음소거 할 수 있게 해주면 될 텐데 이런 디테일들이 살짝 아쉽긴 합니다. 오른쪽을 보게 되면 이제 반절 조향과 관련된 기능인데, 디스커버리 5에도 디펜더와 마찬가지로 핸들 조향, 즉 차선의 중앙을 유지해주는 그 기능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 이탈 방지와 앞차와 차간거리 조절 기능만 있습니다. 그리고 리미트, 핸들 열선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2단계의 반절 조향은 아니에요. 핸들 조향이 안 되기 때문에 앞차와 차간거리만 넓히고 좁히는 기능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반절 조향 후기는 제가 또 시승기 업로드 해놨으니까요. 시승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핸들 뒤편에는 패드 시프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계기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3.5년식 가장 최신 디스커버리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우는 아날로그입니다. 여기 가운데 한 7인치, 8인치 정도 되는 여기만 이제 디지털로 되어 있고, 좌우는 아날로그로 되어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우면서도 의아한 부분입니다. 가장 최신 버전의 디스커버리인데도 풀 디지털 계기판이 아니다라는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인데, 뭐 가운데만 디지털로 나온다고 해서 크게 불편한 부분은 없어요. 디지털로 나와야 되는 부분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봤을 때 크게 불편은 없었지만 약간의 그런 이질감, 여기는 아날로그인데 여기랑 여기는 이게 잘렸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디지털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이질감은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오는 정보들, 표시하는 정보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한번 넘겨보면 나오는 정보는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정보를 확인하는데 어렵진 않지만 아무래도 풀 디지털 계기판이 아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봤을 때 약간 일체감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아쉬움은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센터 디스플레이 한번 볼게요. 시동 거는 버튼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송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체감 있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근데 일단 비상등이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이게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차량들의 특징인데, 비상등이 너무 멀리 있어서 비상등은 사실 정말 급박한 상황일 때, 그럴 때 빨리 눌러야 되는데, 이제 남자인 저도 팔을 뻗어서 바로 안 닿아요. 이제 운전하다 보면 약간 숙여서 눌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버튼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상등의 위치가 저는 좀 애매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단에는 11.4인치 PB 프로가 적용된 모니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모니터도 훨씬 더 커졌고, 여기에 디자인 변화가 커요. 페이스리프트 했을 때 이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고 굉장히 깔끔해졌죠. 이제 오프로드를 지향하는 차량이지만 도시명 SUV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레인지로버와 디자인을 비교해 보더라도 크게 아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커졌다라는 건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 화면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부분이 추가가 되었고 달라졌는지. 그래서 PB 프로 같은 경우에는 랜드로버, 레인지로버의 가장 최신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픽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깔끔하고 반응성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돼 있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 T맵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맵을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T맵이 아니더라도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무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장점이죠. 다른 메뉴에서 여기 자동차 모양 한번 눌러볼게요.
자동차 모양 누르면 여기서 브레이크 홀드 그리고 엔진 스탑 앤 스타트도 여기서 끄고 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 브레이크 홀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 브레이크를 한 번 더 세게 밟으면 자동으로 홀드가 생성이 됩니다. 벤츠랑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R 다이나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알루미늄들을 좀 더 실내에서 많이 사용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전동으로 위아래 앞뒤로 모두 다 조절이 가능해요. 다시 중앙 메뉴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카메라 한번 볼게요. 카메라 화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60도 카메라 나와 있고 오프로드 뷰를 보게 되면 이 차량 바닥까지도 보여주는 그 기능이 그대로 탑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센터 락까지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메뉴들 같은 경우에는 친절하게 이렇게 여기 홈 메뉴거든요. 이런 게 잘 되어 있어요. 이 하단부를 보게 되면 여기서는 공조 시스템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은 하나지만 기능이 3개예요. 한번 눌러서 돌리면 열선 시트입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최상위 등급 1억 2천만 원 정도 하는 금액이지만 통풍 시트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적용되어 있으면 왼쪽으로 돌리면 통풍 시트가 나오거든요. 근데 통풍 시트 미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열선 시트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옵션 부분에서는 좀 아쉬워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는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풍량, 바람의 세기 조절 가능하고 또 한번 눌러서 돌리면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버튼 하나지만 3가지의 기능을 담당한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버튼들은 시트와 관련된 기능, 오토 싱크, 여기는 조수석 오토, 바람의 방향 조절, 내부 공기 순환, 앞유리 뒷유리 성해 제거, 에어컨 맥스 AC 그리고 맥스 성해 제거까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게 터치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터치가 아닙니다. 직접 이렇게 눌러야만 작동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 버튼 눌러보게 되면 짠, 숨어있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한 이런 선글라스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꽤나 넉넉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여기를 열었을 경우에는 온도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하단부에는 무선 충전 패드 있고 여기는 C타입 포트 하나 있습니다. 볼륨 조절이 여기 있어요. 볼륨 조절과 전원 켜고 끄는 버튼. 기어 노브도 바뀌었습니다. 이전 모델 대비 기어 노브가 바뀌었는데 신형 레인지로버와 똑같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레인지로버 영향을 좀 받았죠. 그리고 파킹 같은 경우에는 여기 버튼을 눌러서 주차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그란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가 있고 HDC라고 해서 힐 디센트 컨트롤, 내리막길 주행 보조 기능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 변경 같은 경우에는 누르면 올라와요. 올라와서 요거를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총 6가지인데 이제 온로드 2가지, 오프로드 4가지예요. 그래서 이 차가 얼마나 오프로드 성향인지를 드라이브 모드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닫아서 쓸 수도 있고 열어서 쓸 수도 있고 보통은 여기 하이그로시로 덮어 놓는데 이 하이그로시가 아니어서 저는 좀 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하이그로시면 먼지도 잘 보이고 지문도 잘 보이고 그런데 이런 소재로 마감을 해놔서 저는 실용성이 좋은 그런 소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죽은 아니에요. 가죽은 아니고 좀 오염에 강한 그런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랑 여기의 소재가 달라요. 이렇게 2개 소재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 컵홀더는 2개 있고 여기도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을 보게 되면 팔걸이가 있어요. 각도 조절이 가능한 팔걸이가 있어서 주행할 때 팔 올려놓고 주행하면 굉장히 편하다라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열어볼게요. 한번 열면은 여기 수납 공간이 나오게 되고 여기를 한 번 더 열면 냉장고가 나옵니다. 냉장 기능이 있는 냉장고 2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요. 냉장고까지도 탑재되어 있고 여기도 USB, A타입, C타입 둘 다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닫아주시면 돼요. 이번에 천장을 한번 볼게요. 천장을 보면 여기 썬루프 여는 버튼이 2개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앞에를 열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썬루프, 썬블라인드만 열 수가 있고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뒤에 있는 썬루프도 엄청 크거든요. 뒤에 있는 썬루프도 여기서 열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이 7인승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썬루프도 상당히 넓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이제 유리가 열리게 되는 거죠. 썬루프 완전히 한번 개방해 보겠습니다. 네, 이 3분의 2 정도까지만 열리게 되고요. 틸트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형 디스커버리 앞좌석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뒷좌석과 3열 공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포지션은 178 성인 남자인 제 포지션으로 맞춰놓고 뒤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디스커버리 5 뒷좌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뒷좌석은 상당히 넓습니다. 커다란 SUV답게. 그리고 지금 헤드레스트를 제가 다 접어놨는데 이렇게 접어놓은 이유가 이걸 세워놓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룩미러로 뒤 후방 시야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뒤에 사람이 안 탈 때는 이렇게 접어놓는 게 좀 더 편하더라고요. 세울 때는 그냥 이렇게 세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레그룸도 지금 봤을 때 넓은 편이고 고정식 사이드 스텝이 지금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적용되어 있어야 타고 내리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앞뒤 슬라이딩 수동인데 등받이 각도는 전동으로 가능합니다. 한번 타볼게요. 네, 그래서 앞뒤 슬라이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레버가 있습니다. 이 레버를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시면 굉장히 많은 범위가 움직이게 되고, 여기도 보면 포트가 있습니다. 뭘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뭐 태블릿은 없지만 태블릿을 사용할 수 있게끔 여기 여지는 마련해 놨습니다. 여기 5V 잭도 마련되어 있고 수납 공간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물이 아니기 때문에 견고하게 되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송풍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송풍구가 사라졌어요. 사라졌고 여기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라진 티가 너무 나요. 이걸 좀 없애던가 그랬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여기 송풍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송풍구가 없고 그냥 비어 있습니다. 약간 특이한 수납 공간이에요. 이런 수납 공간 저도 처음 봤고, 천장 쪽 보게 되면 손잡이 있고 여기 옷걸이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뒷좌석 역시나 창문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팔 올려서 이렇게 창문 내릴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뒷좌석 창문은 다 안 내려가네요. 요만큼까지만 내려갑니다. 그래서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팔을 올리고 편하게 가면서 경치를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차 경고 어시스트가 적용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리려고 하는데 옆으로 뭐 자전거나 뭐 자동차가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 불이 들어옵니다. 안전한 기능들도 적용돼 있고, 여기도 막혀 있어요. 수납 공간 막혀 있고, 뒷좌석 도어 캐치 역시나 이 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당겨서 팔꿈치로 미는 게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한번 볼게요. 송풍구 여기로 옮겨졌죠. 송풍구 있고 하단에서는 온도 조절 되고요. 그리고 눌러서 열선 시트 있습니다. 3단계. 통풍 시트는 없고요. 당겨서 여기 풍력 세기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4존 에어컨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람의 방향, 오토까지도 설정할 수 있고, 저 밑에는 C타입 포트 있고, 여기 왼쪽 열어보면 시거지까지도 있습니다. 오른쪽은 없어요. 오른쪽은 원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턱은 되게 낮아요. 이 턱이 낮다라는 게 또 특징입니다. 보통 4륜구동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 턱이 높은데 턱이 상당히 평평하게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번에 암레스트 한번 볼게요. 암레스트 올려서 여기 그냥 내리면 됩니다. 암레스트는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게 작아요. 암레스트도. 그리고 여기 눌러서 이 가운데만도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스루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물론 다 접을 수도 있어요. 4대 2대 4라고 보기에는 2의 비율이 좀 큰데 거의 3.4, 3.3, 3.4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가 되게 넓어요. 그래서 여기만 접을 수도 있고 다 폴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또 제가 잠시 운전해야 되니까 이렇게 접어 놓을게요. 접어 놓는 게, 이게 세워져 있잖아요. 세워져 있으면 딱 저 룸미러로 봤을 때 여기 후방 시야가 딱 가려집니다. 이거는 접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레그룸을 한번 보여드리면, 레그룸은 한 뼘, 딱 한 뼘 나옵니다. 앞에 178 성인 남자 기준으로 맞췄을 때 한 뼘 정도 나오고, 이 슬라이딩을 가장 앞으로 밀어볼까요? 가장 앞으로 밀면은 엄청 당겨지네요. 이 정도, 무릎이 닿는 정도입니다. 이 정도까지도 지금 보여드리면, 이 시트는 제일 뒤로 민 거고 이 시트는 가장 앞으로 당긴 겁니다. 한 이 정도, 거의 한 뼘 정도까지 공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앉으면 너무 불편할 것 같고, 한 요 정도? 요 정도 앉으면은 뒷좌석에 사람이 앉는다라고 했을 때 앞좌석 승객도 약간 좁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불편하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 정도로 놓고 한번 3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열을 접었을 때 트렁크 공간은 요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코 작지 않은 공간이 나오게 되고, 여기 왼쪽에서는 2열 시트를 전동으로 접고 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전동으로 접고 이렇게 당겨서 펼 수가 있죠. 3열은 수동입니다. 3열은 수동으로 조작해야 되고, 여기 시거잭이 있고 여기 서스펜션 올리고 낮추는 기능 포함되어 있어요. 3열을 한번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3열 수동이기 때문에 힘이 조금 많이 필요해요. 당겨 세워주시면 되고, 여기 헤드레스트도 이렇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3열 탈 때는 여기 문 열고 여기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전동으로 넘어갑니다. 전동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더 앞으로 밀어야 돼요. 미는 건 수동입니다. 그리고 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3열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3열에 앉긴 앉았습니다. 3열에 앉았는데 이제 다시 의자를 원복할 때는 당겨주시면 이렇게 다시 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제 포지션을 맞춰놨는데 지금 가장 뒤에까지 왔어요. 가장 뒤에까지 왔을 때는 제가 앞좌석에 제가 혼자 찍고 있어가지고 누가 당겨줘야 되는데 당길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가장 뒤로 왔을 때는 당연히 무릎이 닿습니다. 이 성인 남자가 앉기에는 무릎이 닿을 정도로 좀 여기는 협소한 공간이 나오게 되고, 그런데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꽤나 넉넉합니다. 헤드룸은 제가 허리를 이렇게 세우고 앉더라도
머리가 닿진 않아요. 그래서 헤드룸 공간이 상당히 여유가 있다. 이 부분이 괜찮은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헤드룸은 성인 남자가 지금 앉더라도 크게 부족함 없이 좌우로 움직여도 닿지 않습니다. 이 어깨도 그렇고 생각보다 7인승 SUV의 역할은 잘 해내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무릎 공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요거는 앞좌석 승객이 좀만 당겨준다면 해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되고, 여기도 좀 넓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팔을 좀 놓거나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게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7인승 SUV답게 사용할 수가 있다. 그냥 이름만 7인승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나갈 때는 다시 이 버튼 눌러서 이렇게 기울인 다음에 완전 다 기울어지면 이렇게 앞으로 밀어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밖에서 누가 열어줘야 될 것 같은데 저거 혼자 내리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5의 실내 기능과 옵션, 공간에 대한 리뷰를 전달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승 차량은 제규어 랜드로버 브리티시 오토 동대문 전시장 유익현 주인님께서 차량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규어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차량까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유익현 주인님께 상담 받아보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거예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채널 보고 연락하셨다고 하면은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해주실 겁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다양한 자동차 소식 꾸준히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앞서 시승기도 업로드 해놨으니까요. 시승기 영상도 참고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